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김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고 본 의원이 첫 시정 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시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의정 활동이 일천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의원의 역할은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시의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취약계층, 약자, 소외된 시민이다 하더라도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그러기 위해서는 올라갈 사다리가 있고 그러한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는 사회, 그러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질의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십시오. 예, 그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을 하고 첫 시정 질문인데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예, 방금 전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시민들의 행복도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또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보듬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균등한 기회를 누리시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가 함께 합심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듣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의회가 시와 함께 시민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협력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관광, 문화 이쪽 분야는 미래의 반도체다. 즉 미래를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 그 관광 산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4차 산업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미래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관광 문화 산업은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3천만 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포부도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서울을 관광하는 비율이 한 8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관광이 서울의 관광입니다. 그래서 서울 관광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앞으로 서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 비전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께 설명하는 그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매우 매력적인 도시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에 와보면 가볼 것이 없다 하는 게 자체 평가입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하고 또 많은 매력 포인트를 개발을 해서 갈 곳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그레이트 선셋 한강이라고 이름 붙여진 계획도 일단 개념 계획이지만 발표를 했고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가볼 수 있는 곳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게 가장 좋은 서울시가 투자할 수 있는 관광 정책이 되겠죠. 관광객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왔다고 그다음부터 안 오는 게 아니라 가서 입소문을 내고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또 궁금해져서 몇 년 뒤엔 다시 찾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관광객 숫자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가볼 만한 곳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가볼 필요가 없는, 가서도 별로 새롭게 즐거움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로 인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관광객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력 포인트를 개발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계속 매력 포인트를 개발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관광 예산이 너무 적다, 이제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매력 포인트를 개발하는 인프라 투자 예산은 사실은 문화 관광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SOC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영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 관광 예산에만 한정해서 볼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 균본에도 예산이 가 있고 뭐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 관광 쪽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물론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번에 선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 시장님 공약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토론에도 나가야 돼가지고 공약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깨달은 점이 어떤 그 공약들의 어떤 공통 분모가 좀 약자를 위하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교육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제 뒤처지는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울론 사업의 현황이나 그리고 앞으로 이 서울론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서울로는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교육 자원에 접근이 어려웠던 취약계층들에게 교육 사다리를 만들어 준다 하는 관점에서 기획된 정책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공부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입 인원은 지금 한 16,000명 정도 남짓되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꾸준히 콘텐츠에 접속하고 있는 인원수는 한 절반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만족도가 한 85점 정도, 또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 의향은 한 88점 정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는 훨씬 높은 참여율과 어떤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 소득 중위소득 50%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중위소득 85%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해서 적어도 가난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 어떤 그 접근이 제한이 돼 있어서 내가 계층 이동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다 하는 좌절감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자와의 그 동행 추진단이라고 지금 구성을 예, 지금 하고 있는 단계죠. 예,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서울 시민들에게는 확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취지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좀 간략하게 좀 예.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4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계획도 발표를 했고 이미 상당 부분 정책이 시작이 돼서 지금 그 첫 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보듬는 것은 이 4대 부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매우 다종다양한 방법이 있고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안심소득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시범 사업을 거쳐서 몇 년 뒤에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더라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까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투자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는 그리고 예산과 연계시켜서 환류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약자 동행 추진단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조만간 이제 종합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지고 서울연구원의 그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약자 동행 지수도 개발하고 하는 종합적인 업무를 이 조직을 통해서 함으로써 이 사업을 본격화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좋은 정책들 또 사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꼼꼼하게 그리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홍보기획관님 나오십시오. 예,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예, 그 TBS 관련된 부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기획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TBS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TBS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론 동향을 보더라도 편향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하고 있고 TBS의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건 개인이. 이제 현상인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TBS의 문제는 이제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는 것,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TBS가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고 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의원들이 그 TBS를 정상화시키고 개혁하라 그런 어떤 민심을 받들어서 TBS의 어떤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을 얘기를 하면 정치 탄압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감사 청구를 하면 정치 탄압이라고 합니다. 조례를 발의하면 정치 탄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BS의 많은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정치 탄압이라는 정가의 보도처럼 정치 탄압이라는 한마디로 다 박음악을 치고 성찰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TBS.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이고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BS가 바로 정립되도록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 TBS가 시민들이 저희는 이제 시민들이 투표로 선출된 이제 의원들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는 부분, 고통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그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죠.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옷감 논란이 일어나자 TBS 김어준 씨는 김정숙 옷값 보태임이라 만만한가? 그다음에 의혹을 이제 빨간 줄 보시면 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증거를 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엄호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엄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죠. 김건희 여사도 거의 비슷한 옷감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디올 재킷 한국에서 구매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협찬받은 게 아닌가. 이런 식의 허위 사실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똑같은 대통령 배우자인데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그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까? 이게 공정한 것입니까? 서울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TBS가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방송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이러한 지적을 하면 TBS 측에서는 언론 탄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건 옳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TBS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디올 재킷 협찬 의혹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당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김어준 뉴스공장의 방송은 모든 게 이런 식입니다. 편가르기를 해서 우리 편이면 말도 안 되는 개변으로 옹호를 하고 반대편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무지막지하게 인권 말살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방송이 서울에서 지금 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동영상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엄연히 방심이 거의 안 해요. 방통위법을 부정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위헌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개인 소신이세요, 그게?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저는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아니 본인은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모든 방송이 방통위와 방심위 그 규정에 적합하도록 지금 방송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어긋나면 제재도 받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공영방송이라는 TBS의 대표이사가 그 방심위 방통위 규정을 부정하는 듯한 느닷없이 영국 사례를 들면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아니 제가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 저기 우리 아니 이전에 많이 했대 안 했다. 기정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구성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하는 데는 이건 중국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제가 많이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건 학계에서는 다 공인된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 방심위 방통위의 어떤 공정성과 중립성 그 규정을 부정하는 사람이 그 공영방송 TBS의 대표이사로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생각이 뭐가 잘못됐나요? 당연히 그게 옳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원천적으로 전면 부정을 하는 건 아니고 아니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발언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방심위와 그러면 방심위와 방통위 규정을 아닌데. 아니 방심위와 방통위 그 규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다른 방송사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이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세요. 물론 개인 소신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 소신을 피력하려면 시민단체 가시거나 개인 유튜브를 하시거나 그런 데서 개인 소신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모든 국민이 듣는 그 공영방송의 수장이 방심위와 방통위 규정을 부정하는 듯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게 그게 옳다고 보십니까? 예. 여기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TBS 이강택 대표는 방송의 공정성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송은 공정하지 않아도 되고 언론의 자유가 지켜져야 된다. 자유라는 것도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다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강택 대표는 그 공정성의 판단을 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방송, 불공정하고 중립성을 위반한 방송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서울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TBS는 언론 탄압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어떤 공영방송이든 어떤 방송이든 방송은, 언론은 진실을 보도해야 될 절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시장님도 피해자입니다. 이게 다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방송된 겁니다. 뭐 페라가모, 챙태탕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디올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엄중한 대선 기간에 듣도 보도 못한 정체불명의 그 출연자를 출연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줄리를 봤다. 이런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이 허위 사실 유포자는 최근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 허위 사실을 말한 게 인정이 돼가지고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또 허위 사실을 말했습니다. 뭐 미군 통제하에 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서 법정 제재 주의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이거는 큰 겁니다. 법정 제재. 이런 식으로 빨간 점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뉴스공장이 지금까지 제재를 받는 게, 뉴스공장이 시작된 이래로 제재를 받은 게 77건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도 이 77건이 어떻게 나왔느냐.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리고 방심위원장도 김어준 그 민주당과 성향이 비슷한 그런 편향적인 방통위 환경에서 제재받은 게 77건입니다. 만약에 공정하게 판단을 했다면 770건입니다. 이건 방송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게 어떻게 방송사입니까? 그리고 이건 방송 틀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고발 사주 손준성 보냄 고발장이 대검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 거쳐서 다시 대검으로 되돌아간 사건. 한마디로 검찰이 고발을 외부에 사주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제보자 조성은 씨가 손준성 보냄 문건을 받은 작년 4월 3일 같은 날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MBC를 같은 건으로 고발하는데 손준성 보냄 문건에 첨부된 것과 같은 파일이 그 고발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손준성 보냄 문건에 있던 파일을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라는 법세련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대표를 맡았는데 그때 여러 고발, 조국, 윤미향, 추미애 등등 많은 그 문재인 정부의 불법과 싸웠습니다. 저는 한 번도 후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리운전을 해가면서 그렇게 고발을 하고 진정을 제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공익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가 고발 사주를 받아서 고발했다라는 취지, 그리고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은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그 고발장에 넣었다라는 이런 허위 사실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이 방송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발사주 흥신소다. 고발사주 전담 업체다. 잡아 넣어야 된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이게 사실로 굳어집니다. 이러한 방송 때문에 제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정성 있게 문재인 정부의 불법과 맞서 싸웠지만 이런 식으로 사주를 받아서 고발하는 흥신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제 모든 정체성과 활동을 부정당하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TBS는 사과 한마디 없고 정정 보도 한 번 없고 아직도 이 영상은 계속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이런 허위 방송을 하냐? TBS가 이런 허위 방송 하는 곳이냐라고 비판을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김어준 씨 출연료가 회당 200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5억 원 정도 되고 작년까지 수입이 23억이라고 하니까 올해까지로 치면 28억 원, 거의 한 3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TBS에서는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이게 다 혈세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시고 주말도 없이 일해가지고 낸 세금, 피 같은 세금이 30억 원이나 김어준 출연료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방송은 우리 시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잡겠다고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김어준 씨 출연료 같은 경우에 자꾸 관행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법적으로 서면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법적으로는 지금도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 언론에서는 그게 규정상 서면 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그 권고 사항입니다. 문체관광부의 권고 사항. 이렇게 권고 사항이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회계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냐? 빨간 글씨 보시면 계약 담당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TBS는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타 방송사와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타 방송사에서 구두로 계약하니까 그게 관행이다라고 이상한 궤변을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5천만 원 이하일 때 생략할 수 있는데 김어준 씨는 거의 30억 원 가까이 출연료를 받았음에도 계약서 한 적 없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10일 날 수회 때 30분 거리가 3시간 걸릴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었고 곳곳에 침수 피해가 여전히 존재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었고 그리고 교통통제되는 곳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 재난 방송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때 이런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난 방송을 하지 않고 10일 날 아침에 대통령 욕하는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재난 방송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상근무 발령 2단계일 때는 재난 방송을 2단계 한다. 3단계일 때는 3단계 한다. 이런 식으로 맞춤식으로 한다고 하길래 그 근거가 뭐냐? 규정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들이 10일 날에도 재난 방송을 하려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규정에 따라 했다라는 또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러면 10일 날 아침에 재난 방송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대통령 욕하기 위해서겠죠. 시민의 안전이나 편리보다 대통령 욕하는 게 우선인 것입니다. 물론 언론을 비판할 수 있지만 이런 엄중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10일 아침이었다면 특별재난 방송을 하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였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들어가시고 오세훈 시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TBS 때문에 이 시민들의 또 불만이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지인들을 만나면 첫 마디가 TBS 어떻게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T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본인들 스스로 원했던 재단 독립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편향성이 개선되길 바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고, 더군다나 민영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재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상에 걸맞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능이 쇠퇴한 교통방송으로서의 기능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정립을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공영방송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으면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건 진영 논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로지 우리 시민들이 이 방송을 즐겁게 듣고 그 방송을 통해서 유익하고 그런 올바른 방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TBS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TBS는 개혁되고 개선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감사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줄리 의혹을 그대로 방송한 TBS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감사를 청구하니까 또 TBS 측에서는 또 언론 탄압이라고 합니다. 왜 방송 내용을 방심이나 방통위가 아닌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냐. 그런 또 네. 허위 사실, 왜곡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출연한 그 방송이 공정하냐 아니냐를 감사를 청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 허위사실 유포자, 정체불명의 허위사실 유포자를 출연시키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것이 없는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없는지, 윗선에서 압력을 가해서 출연을 하도록 하는 직권남용은 없는지, 직무유기는 없는지, 그건 감사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감사하라는 겁니다.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TBS의 개혁의 일환으로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하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인 것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게 아니라 확실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소개 좀 하시죠. 예. 예. 조희연 교육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시민단체 할 때 예. 교육감님 사퇴하라고 제가 많이 예.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했는데 들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만나니까 예. 인연이 묘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서로 그- 또 논의하는 게 또 좋은 거죠, 뭐. 그 교육감을 당선된 게 언제죠? 2014년입니다. 그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8년이 지나서 예. 있습니다. 3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대학 교수하고 또 시민단체 활동을 했죠. 교수는 몇 년 하셨습니까?
교수는 한 25년 아, 했습니다. 25년 하시고 예. 교육감 한 8년 정도. 예, 하고 예. 계시고. 그러면 그 교육감님 정체성이 이제 교육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뭐 그때도 제가 교육사역하고 그런 부분도 좀 그러니까 터치하고 그래서요. 스스로의 정체성을 교육자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 예, 지금 이제 행정가가 돼서 많이 보수화됐다고 제 친구들은 시민단체 활동할 때보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교수를 그래 하시고 예. 어쨌든 지금 또 교육 건물에 계시니까 예. 그러면 그 교육자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덕목.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만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교육자라면 그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뭐 그런데 어쨌든 저는 교육감으로서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헌신, 책무성 뭐 이런 부분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 교육감이라면 그런 건 이제 뭐 차치하고 예. 도덕성과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뭐 그건 또 기본으로 또 해야 될 것 그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예. 뭐 도덕성. 그건 또 중요한 덕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교육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본을 받습니다. 교육자를 보고. 그래서 지금 재판 받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받는 부분은 이제 해직 교사 복직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어, 아니 재판 교육감이 제가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본을 예. 보이는 그런 교육감이 지금 재판 받기 위해서 법정에 들락거리는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좀 뭐 없었으면 하던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제 그리고 그 교권 보호의 의미도 좀 혐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채용 비리입니다. 채용 비리 혐의죠. 뭐 이건 신규 채용 이건 아니고요. 아니, 채용 비리 해직된 혐의인데 교사의 그런 우리 제자리로 사회의 돌아가는 공정성, 문제입니다. 예, 예. 우리 사회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채용 비리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됐다는 건 혐의가 인정됐다는 겁니다. 이게 유죄나 무죄나의 문제는 예, 그건 이제 둘째 문제고 그렇습니다. 예.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고 법정에 들락거리는 게 예, 뭐 과연-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교육자라면 예. 사퇴하실 생각 없으세요, 교육감? 아,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교육자라면. 해고된 노동자나 해직된 교사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또 사회적 화합에 아니, 도움이 된다 그건 이제 이렇게 본인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장이고 지금 많은 우리 학생들이 서울시 교육감님이 예. 채용 비리 때문에 예. 우리 사회 공정을 무너뜨리는 채용 비리 때문에 법정에 들락거리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예, 요건 이제 특별 채용이니까 제가 뭐 그리고 비판은 또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비판을 달게 받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예. 최소한의 교육자의 양심이 교육자의 덕목을 저는 두 가지를 뽑았는데 도덕성과 예. 양심이라고 뽑았는데 양심도 없으세요 지금.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면 교육감으로 그 계시면 안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예, 뭐 예. 그렇습니다. 묻고 어쨌든 넘어갈 뭐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심각한 뭐 문제입니다. 재판까지 간 건 뭐 좀 저로서도 바람직스럽지는 않는데요. 여기 이제 정책국장이 이렇게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특별 채용을 한다라고 해서 직권 남용으로 걸리셨죠? 그렇습니다. 예. 한번 사태에 대해서 고심을 한번 해보시고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신다면 사퇴하시기를 제가 촉구드립니다. 아, 예. 그리고 이 양반 제도 폐지를 양반 출신이 주장할 때 더 설득력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 자사고 외고 그 특목고 폐지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평등한 고교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저는 그런 자녀분은 생각 갖고 특목고 있습니다. 나오셨나요? 예, 외고 나온 걸로 해서 많이 외고 비판을 나오셨죠? 받았습니다. 예. 그때 교육감님이 외고를 보내시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자녀분들이 가겠다고 해서 가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뭐 후자죠. 자녀들이 아무래도 가고 싶다고 해서요. 예, 그러면 부모의 심정은 다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자녀는 외고에 보내고, 근데 그 어떤 특목고를 없애겠다. 그러면서 뭐 교육감님 양반이십니까? 제가 뭐 서울대 출신이지만 서울대 개혁도 지금 통합국립대학에서 제가 주장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거랑 양반, 그거 통합주장하면 그러니까 양반인 좀- 겁니까? 예, 아니 이게 저건 이제 저를 또 비판을 해서 제가 부족한 걸 인정하지만 또 이거는 이런 저희가 점도 시민단체 할 때 해주시라 이런 예. 취지였습니다. 사퇴하라고 저희가 그때
시위했던 거고. 예. 그리고 서울 지금 학업 성취도가 꼴찌입니다. 왜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왜 꼴찌일까요 지금? 이 부분은요, 사실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2017년에서 21년을 보면 기초학력 문제가 좀 심각화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2016년 자료를 보면 서울, 강원, 전북이 5% 미만으로 아니요, 그래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 이게 서울시 학력이 밑바닥입니다. 애들 학력 미달자들이 폭증을 하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공교롭게도 교육감이 되고 나서부터 왜 그렇다고 서울시 교육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요 지금 사실은 기초학력 지원 체제는 서울이 가장 촘촘하고 체계적이고 중층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도적인데 그래서 이것도 성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심각한 걸 교육 인정을 합니다. 향상을 위해서 예. 노력할 시간이 없어서 예, 예. 노력하라는 말씀을 예, 뭐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예, 더욱 들어가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이것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